이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내놨고 그 쫓아가기 위해서 구글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메타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실력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딥러닝 기술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이 개발 역량을 보면은요 이직이 돼요. 아,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돈을 투자하게 됐을 때 앞서 나가는 기술을 쫓아가는 그 속도는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그 박사급 인력들도 그렇고 석사급 인력들도 그렇고 똑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머신러닝을 배우긴 했는데 거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나 저나 같은 학교에서요, 같은 커리큘럼으로요, 같은 걸 배운 상황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기반에서 요만큼 더 나간 연구만큼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력 교환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거를 한 사람을 더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이 조직에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서 격차가 벌어지냐면요. 하드웨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억 달러를 쓴대요. 이 시스템 유지 비용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는 100억 달러를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사실 그 딥러닝도 그렇고 AI에 들어가는 이 기술들은요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전을 해오던 기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챗GPT도 그랬고 예전에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이전의 AI들과 다른 혁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인프라입니다.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과 엄청나게 많은 전기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거를 데이터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CPU나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들이 발전을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AI 전쟁은 정확히 말을 하자면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전쟁이 아니라 돈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과는 그렇게 큰 빅테크들은 계속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돈을 계속해서 쏟아 부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작은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이 이거를 쫓아가거나 작은 기업들이 이걸 쫓아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그것도 10년에서 20년 단위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낼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독자적인 AI를 발표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실제로 저희가 카카오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투입되는 돈이 무척 많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저희가 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체 AI 모델을 카카오는 하반기, 네이버는 8월에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 미국의 빅테크들을 쫓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한국에 강하니까 또 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걸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도 굉장히 훌륭한 박사 인력이 많아요. 네. 우리는 이미 한 1990년대에서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여러 세계의 탑대학, 정말 유수의 대학들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온 박사들이 많거든요. 절대 기술적으로 우리가 뒤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돈 많이 주고 구글에서 사람 빼오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카카오나 네이버가 뒤지는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뒤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돈을 많이 쓸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또 뒤집어 얘기하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러면 그만큼의 투자를 못할까라고 하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실 할 수는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네.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는 예상이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의 투자를 네이버가 못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돈이 자신의 전체 자산이나 자신의 전체 규모에 있어서 목숨을 위협할 만큼이 아니라면 네.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 정도의 돈이라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돈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수익성이
예상이 충분한 수익성이 예상이 된다면 사활을 걸어보면은 싸워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럴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국내 AI 시장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봤을 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과 싸울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게 되잖아요. 한글로 된 AI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글로 된 AI가 같은 기술력으로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영어로 된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기술력의 문제, 돈의 문제를 떠나서 영어는 데이터가요. 10억 명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6천만 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 학습에 쓰일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같은 노력과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글로 된 AI가 영어로 된 AI를 앞지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이나 뭐 이런 특정 좁은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요. 좁은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들이 받아오는 데이터도 좁아져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AI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딜레마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AI 시장에서 싸우게 되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이 개발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직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나라 안에서 길을 잃은 형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AI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들의 존립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수요를 위한 되게 미니 비즈니스 전략을 취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결국 그 시장은 사라질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떨쳐 일어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그들의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적 역량이 절대 미국에 뒤지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못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특히나 AI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떨쳐 일어나서 미국에 이제 있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